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코스피라든지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오늘 이 표를 먼저 띄워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잊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결국에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전 세계가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여파들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스피 이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최대값이 20년에 올해죠. 올해 1월에 2277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3월 19일에 1439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뭐 공황이라면 뭐 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우리가 흔히 공포에 매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공포에 매수하는 자를 보면 조롱하기 앞서거든요. 왜 그 시기에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 매수를 하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인지. 후행적이긴 하지만 이 코스피 그래프를 보면 어떤 위기든 결국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직 2차 팬데믹이 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면요, 지금 유동성 풀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노력하는 모습, 특히 미국이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금리를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위기가 됐든 그 위기는 극복이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도 제 스스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임도 있습니다. 이 코스피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불과 2월달에 3월 초부터 위기가 왔다고 치고 6월인데 3개월 만에 정고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신문 기사는 한국경제 2020년 6월 3일 수요일 경제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3차 추경 35조 3천억 역대 최대치를 풀게 되는 겁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과연 이 많은 돈들이 풀리게 되는데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오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뜨는 기사들을 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이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가? 이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갖게 되는가? 따져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수혜자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한없이 풀리고
2020년도 슈퍼 추경 35조가 추가로 풀리는 겁니다.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었어요. 2차 추경이요 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3차 추경이 35조 3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정부의 추경 총액은 59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본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추경만 11.6%에 해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280조가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겠죠. 그럼 결국 이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상처 좀 받고 있거든요. 제 영상이 뭐라고? 벌써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악플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엄선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내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 것을 뽑아먹지 못하고 악플을 단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기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돈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그 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까요? 국민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 우대금리 받아도 0%.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도 어제 6월 3일 수요일자 금융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거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제 금리 0%대란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안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은행이 순이자 마진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왜요? 당연하죠. 금리가 내려가니까요. 예. 국민은행 수신금리가 0.2에서 0.3포인트 인하가 됐대요. 네. 이거 보고 이제 진짜 저금도 끝났다 하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자산가들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거저주는 대출금리 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더 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대출금리 잇따라 내릴 예정이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안정적인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을 무주택자가 받았을 때는 70%, 주택담보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주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0% 정도, 물론 비규제 지역이죠. 투기 지역이라든지 조정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주택자가 60%인 겁니다. 마찬가지 무주택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내 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 대출을 받아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적자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부족한 수익을 내게 되면 적자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 내가 적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익을 내면 흑자, 덜 내면 적자가 되는 거죠.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하면 대출을 받아서 그 금리보다, 은행에 납부해야 될 대출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두 개 지금 기사를 설명을 드렸죠. 먼저 슈퍼 추경이 반영이 되었어요. 올해 국가가 푸는 돈만, 예산만 550조가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금리가 하락하네요.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자, 세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달아오르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경쟁. 일라이릴리 세계 첫 임상 시작. 셀트리온은 4달 임상 돌입이라고 했네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하는 일상 시험을 시작했다. 세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했네요. 릴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을 시작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회복된 환자입니다. 회복 환자의 면역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다라고 했네요. 첫 투약 환자들의 치료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업체 측은 전망했다. 안정성이 입증되면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했네요. 또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옙클론 등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동물 실험 단계다. 후보 물질을 사람과 폐 구조가 비슷한 시험용 동물 페럿에 투여했더니 바이러스가 100분의 1로 줄었다. 100분의 1로 줄었다. 엄청난 거죠. 네. 햄스터, 생쥐, 원숭이 등을 활용해 추가 시험을 한 뒤 다음 달께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옙클론은 치료제 후보 물질 효능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죠. 이 코로나 위기가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위기들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2008년의 금융위기, 97년의 IMF 등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죠. 예,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 금융적인 위기 상황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의해서, 즉 치료제, 백신이 확보가 되면 쉬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좀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신문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돈벌이에 연결될 수 있는, 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라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제도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진들, 많은 기업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결국은 이 코로나19도 극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에 움츠리고만 있지 마시고 위기 상황에서도 벌 수 있는 방법, 위기 상황에서도 필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제 생각을 한번 좀 섞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댓글을 달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그릇이 작은 거지, 올려드리는 영상이 왜 올라오는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임장 영상을 올려드리면 도대체 왜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왜 여기는 안 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이 있어요.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점에 내가 투자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쓰레기 같은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단 옥석과 같은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영상이 있고 찍어 놓고도 소개하지 않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해안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학성 댓글 올리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바로 삭제합니다. 왜? 제가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악성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불만족스럽다. 그럼 구독을 취소하시고 다른 좋은 영상들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영상, 본인과 맞는 영상들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경자노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과제 하나를 해볼 것인가를 꼭 고민하고 문 밖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루하루 유한한 내 삶이잖아요. 유한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꼭 생각하시고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사들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